저는 중학교 3학년 말 미술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고1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월령공주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2주 후 실기를 치는 예고의 원서를 넣었죠. 그때 제 성적은 너무 부끄럽더군요. 하지만 역시 선택을 너무 늦게 했는지 예고에는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실력이 안 좋은지. 그 실패 이후 어머니는 제가 다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주 완고히 미술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월령공주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현실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미야자키 하야오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은 꿈을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완전히 꿈 그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같이 다들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도 저와 수많은 거리를 두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더군요. 그치만 저도 방금의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유학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기술은 있어도 감독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적었고 가까운 곳에 애니메이션이 발전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일본 유학에 대해 중학교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조사를 했어요. 진짜 본론을 말해드릴게요. 제가 다행히 멋진 친구들을 둬서 꾸역꾸역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료를 찾아 나온 것이 무사시노 대학교 등 일본 예대였어요. 특히 무사시노 대학교 영상과가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홀렸죠. 결국 여러 번의 부모님과의 이야기와 일본 유학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먹고 난 뒤에 저의 시간은 웃기게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끝나고 있더군요. 하하하. 정말 그때 1학기 집안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지만 부모님도 결국 저의 미술 활동을 지지하는 쪽이 되었어요. 일본어 능력시험 JLPT, 일본 유학시험 EJU도 직접 발로 뛰어가며 알아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이 유학을 가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정말로 저의 모 같은 시험 점수와 늦게 시작한 미술 공부. 이런 것이 계속 저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싶다는 꿈이 지워지지 않아요. 아저씨,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일본 유학에 대해서요. 늦게 시작한 저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래서 적힌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도 아닐 뿐더러 지금 한순간에도 그림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자존감 없는 생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언제부터 그림이 저에게 부담감을 안쳤는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한 행복한 그림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성양. 아저씨는 인성양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성양이 꿈꾸는 그런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조사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귀합해가지고 알아보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까지는 다 좋았어요. 아저씨는 인성양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꿈은 누구나 꾸는 겁니다. 아무나 꾸잖아요. 우린 잠만 자면 꿈을 꿔요. 그 꿈이나 내가 상상하는 꿈이나 뭐가 다른 거죠? 꿈은 아무나 꾸는 거예요. 목표는 누구나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계획이나 실천은 아무나 못해요. 생각은 있죠. 마음도 있고. 저처럼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이 안 갖춰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자신이 스스로가 어떠한 준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나를 제외한 제3자를 탓하거나 사회를 부정하거나 이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부정을 해요. 그런 결과가 초래할까봐 아저씨가 높아심에서 아예 우리 커가는 인성량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아무나 꾸는 거니까 다시는 자신의 미래를 꿈이라고 표현하지 말아달라. 인성량 정도 되는 수준이면
이제 꿈이 아니라 목표죠. 나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계획을 한번 이렇게 나가는 삶을 살아보시라.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주고 싶고, 아저씨가 인성량 때문에 참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고, 인성량의 질문이 굉장히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간단한 장르지만 사실상은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고 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인성량의 생각 좋아요. 나름대로 뭐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작가에 대한 열망, 존경하는 마음 다 좋아요. 아저씨도 하울의 성이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경우 되게 좋아했거든. 뭐 무사시노 대학을 한번 목표로 해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넓게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을 잃지 않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현 국제사회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를 말할 때 흔히들 2D는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해요. 3D는 미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단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린 애니메이션은 과연 2D와 3D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인성량은 한국 사람이잖아. 2D 애니메이션의 강국인 일본도 아니고 3D 애니메이션의 강국인 미국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접했고 앞으로 애니메이터로 성장할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이들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터가 될까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거. 더군다나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이가 88이 넘은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나 작품에서 나오는 내용물들은 시대나 역사와 함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걸 쳐다보면 인성량이 전혀 존경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인성량이 그때 태어나서 만약에 일본에서 그러한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살아왔다면 인성량도 뭐 유지 토토로나 뭐 하울의 성이나 뭐 천공의 라피ュ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아저씨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작가가 탄생하기까지 일본은 이미 2차 대전 때부터 모든 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만 무식하고 글자들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도 지들 자국 글자도 모르고 무식한 애들 천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공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본 전체의 사람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했냐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 매체로 한 게 아니라 만화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으로써 뿌리는 방법을 사용했고 TV로서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만들어 갖고 방송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본의 문화적 환경 자체가 만화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끌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유명하게 된 거고, 실제로 당시만 해도 아저씨가 여기 써놨습니다. 시모카와 오텐이라든가 고치 주니치, 기타야마, 세이타로 같은 원래 애니메이션은 원조격인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정체성이나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사고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작가였다면 이제 전후 세대가 넘어서면서 인성량이 좋아하는 이런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들, 뭐 신카이 마코토, 뭐 호사다 마모로 이런 작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창작력이 풍부해서 그런 뭐 이웃집 토토로나 하루성을 쓴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현대에 와서 이제 이들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이건 뭐냐 이거야. 이 사람들 메이지 시대 때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구현돼 오는 동화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월드 디즈니에서 만들어내는 미국식 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 이야기가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동화들을 듣고 그것들을 믹싱해서 캐릭터만 일본화 해가지고 이야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예술하는 사람들 지금 50대 이상은 존경할 필요가 없다가 아저씨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88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정보라는 것은 일부 기득권 계층에게만 줄 수가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신문도 공부처를 통해 갖고 전부 검열받은 거 봐. 영화도 전부 심의를 거친 것만 봐. 일반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벗어난 다른 외국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밀수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이렇게 아웃사이더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밀수된 음원,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이고, 그죠? 내 위의 세대들은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카피하면서 마치 자기가 창작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네, 뭐네, 박사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50대 이상 넘어가고 자기가 교수네, 뭐네, 뭐 논문을 몇 번 썼네, 뭐 예술하는 작가네 하면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100% 이놈은 외국의 영향을 받았거나 외국 걸 카피한 놈이에요. 자기 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은. 왜? 대한민국은 한 번도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그 역사를 정립하거나 시작한 발화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존속되잖아. 왜? 걔네들이 기득권에 있으니까. 무사시노 대학 나왔다고 전부 졸업해갖고 그러면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다 됐겠네? 얼마나 수천 명의 졸업생이 발생되는데, 한국 와서 무사시노 대학 출신들 보니까는 유학 설명회 학원 열어갖고 그거 하고 있더라.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시스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속할까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지금 저 스카이 대학,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저런 시스템, 회사, 법칙, 규칙, 직업들, 여러분들 5년, 10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자연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모르지 또 한국에서는 계속 우매한 개돼지들은 그래 한국 안에서 뭐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게 옳으니 저러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좀 탈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아저씨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럼 우리 인성량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인성량이 한 6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앞으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를 다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이야기의 구도 작가, 스토리 작가는 일방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구도를 잡고 내가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꾸며냈으면 좋겠다라고
소프트웨어에 저장하면 그것들이 이야기를 쭉 만들어내서 스토리를 내보내줄 거예요. 그런 AI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테스트되어 있고 나와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한 시도는 이미 다 테스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이제는 컴퓨터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소스를 블록 조합하듯이 기본적으로 조합하면 자신만의 캐릭터가 창조될 거예요. 그건 이미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 핸드폰 보면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찍고 AR 이모지라 그러나요? 그런데 뭐라 그러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AR 이모지라는 거를 설정을 하면 내 사진에 애니메이션이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게 테스트가 되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아웃이라든가 템플릿이라든가 이러한 소소한 소스들을 돈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도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애니메이션 조각들을 업로드 시켜갖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애니메이션의 음악이나 효과나 뭐 웹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들 그 동영상 배경 음악이라든가 안에 BGM이라든가 효과음이라든가 이미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도 있고 회원제로 가입하면은 무한정으로 그쪽에서 제공하는 음원들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그런 사업들은 성행되고 있고, 또 여섯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완성된 작품들을 웹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스튜디오 지브리처럼 해외 배급망을 통해 갖고 막대한 홍보 비용을 사용해가면서 극장을 잡고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필름을 팔잖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마케팅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일반인 누구나가 영상 제작물을 만들면 업로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맨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5G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 5G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어떤 나라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즉슨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웹을 통해서 애니메이터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주고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보여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무선 네트워크가 발전돼 있고 5G가 상용화돼 있고 그러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웹들이 한국에 최우선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나라에 유학을 가서 배우겠다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인성양, 이런 5G 시대가 됐을 때 앞서 아저씨가 얘기했지만 2D는 종주국이 일본이고 3D는 3D 애니메이션은 뭐 종주국이 미국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계속 실험적으로 사실적인 3D 애니메이션을 지금 제작하고 발표하고 있으나 반응은 별로죠. 왜? 이야기 구도가 벌써 1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유럽 쪽은 2D나 3D 말고도 그들만의 또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스톱모션이라든가 애니퍼펫이라고 하는 장르가 두 가지가 딱 구분이 돼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 가지고 블렌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도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고, 여기서 인성량의 선택은 지금 인성량이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될 거야, 그 사람과 함께 작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익혀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고 보존할 거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살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애니메이터가 되겠다, 유명한 애니메이터 작가가 되겠다, 그거는 어느 나라 유학을 간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수많은 애니메이터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템플릿이나 소스나 이런 레이아웃들을 제공하는 웹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각국 나라의 작가들이 실험 삼아 블렌더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자기들이 만든 3D 애니메이션을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 좀 보라고요. 다 공짜니까. 이게 세상이 무료화돼 있고 모든 정보가 오픈소스화 돼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습성이 뭔가 큰 돈을 주고 퀄리티 있는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리셉션 비슷하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 혹해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공짜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소스, 3D 프린터도 오픈 소스인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고가로 파는 정신 나간 놈이 있고, 오픈 소스예요. 그냥 부속사 가서 뚝딱뚝딱 만들면 여러분들도 3D 프린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블렌더라고 하는 3D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화려한 특수 효과들 다 블렌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오픈 소스라니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니까. 작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케이크워크 무료로 다 돼 있어요. 저 음악 하나도 몰라요. 근데 케이크워크만 가지고도 아저씨는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어요. 오픈 소스예요. 공짜고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고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게끔 문호가 개방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달려들지도 않아요. 오로지 저와 같은 늙은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대학을 가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가져야만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계급화된 사슬에 얽매여서, 인성량 아저씨는 인성량 같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별로 지식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대학이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태여는 옛 과거예요. 그런 과거의 행위들을 답습하려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인성량이 바라보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량이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들을 존경할 게 아니라 블렌더를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유럽 같은 데서 스톱모션이나 애니퍼펫 같은 작가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만의 애니메이션, 이것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서 영화할까. 예전에는 수많은 장르와 각계 기술자들과 금전적인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까딱까딱 해서 1분짜리 5분짜리 작품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거를 어딜 가서 배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저씨가 Q&A 하면서 웬만해서는 자료도 안 보고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인성량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가 예전에 오래됐죠. 하울의 성이나 토토로 성 같은 경우도 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들어갖고 배포하기도 했었거든. 그런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런 구조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이제 사라지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들이 기존의 영화와 경쟁이 되어서 생존할까를 바라보니까 유럽에서 보이더라니까. 스톱모션이라든가 애니퍼펫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우리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저거. 물론 2D나 3D도
기존의 방식대로 수많은 작화들이 필요하고 애니메이터들이 필요한 작업들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어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웹에 뿌려져 있어요. 그럼 그걸 수집을 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작품을 시나리오도 써보고 내 캐릭터도 지금 개발해놓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5분짜리 10분짜리를 만들어서 블렌더라든가 넷플릭스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 사업을 일으키고, 아저씨는 5 시대는 5G 시대에는 여러분들 핸드폰이 빨라져서 5G 시대가 된 게 아니고, 5 시대는 기존의 시스템에 기득권만이 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로 허물어 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통신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누려야 돼요. 이런 건 대학 간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성량, 나는 인성량이 무사신호 대학을 가든 도쿄예술대학을 가든 뭐 본인이 원하시면 가셔도 좋아요. 그러한 학문적인 부분을 파는 것도 좋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미야자키 하야오를 내가 심지어 뛰어넘는 세계적인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한 다음에 대학을 안 나와도 얼마든지 도전하고 여러분들 작품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은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없지. 그리고 그러한 스마트폰 영화제도 호주에서 열리고 있고, 안 알아봐서 그렇지 인성량의 나이에 지금도 대학을 안 나오고도 인성량 나이에 얼마든지 유명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고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성찰하시고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하시고 해서 나의 목표를 기존에 그려왔던 사람들 성공한 스토리에 비춰가지고 나를 대입시키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세상. 그러면 인성량 성공할 겁니다. 사랑해요. 인성량이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이지만 그렇게 조사해보고 그려봤다는 것을 아저씨 높이 평가합니다. 오케이. 자, 아저씨가 조리 있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인성량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 인성량의 미래나 앞으로의 목표를 이룩해주는 수도에는 방법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웹에 널려 있고요. 인성량에 관심을 갖는 애니메이션에 관해서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구글에서 찾으십시오. 다 있고 직접 남들이 참여하고 발표한 작품들 직접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든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지 못한 애니메이션 수많은 단편 애니메이션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성량 화이팅!